시간에는 김춘수의 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김춘수라는 작가는요, 존재의 본질, 즉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해서 주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작가가 나온다 그러면 존재의 본질, 즉 인식론에 대해서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인식론은 뭐고 존재론은 뭘까요? 자,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존재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인식론은 뭐냐면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대상을 그냥 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과, 자, 보는 것과 인식은 다르죠. 인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 존재의 본질을 다루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 2, 3, 4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의 몸짓인데, 여기에서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몸짓은 부정이 될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언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 꽃이라는 것은 긍정의 시어가 될 건데, 1, 2연을 비교해 보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꽃은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 거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1년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몸짓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될 거고요. 내가 이름을 불러줘서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1년에서의 나는 인식의 주체가 될 거고 그가 인식의 객체가 될 거예요. 대상이 될 거예요.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은 대상인 그를 인식하기 전의 상황이 될 거고, 이름을 불러준 것은 대상을 인식한 상태가 될 거죠. 3년 후로 가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할 만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니까 화자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소망할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이 빛깔과 향기는 화자의 본질이 될 거예요.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소망을 드러내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고, 사연을 보니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1년에서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명명행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된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그에게서 꽃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사연에서는 우리들은 모두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눈짓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존재인 꽃과 조응하는 말이 될 거고요. 자, 1년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고 했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무엇은 뭐예요?
꽃과 같은 의미,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건데, 자 1년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나도 누군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4년에서는 우리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모두 포함한 말이죠. 자, 1년에서는 내가 인식의 주체였고요. 3년에서는 그가 인식의 주체였다면 4년에서는 우리가 인식의 주체와 객체 모두 포함한 것이죠. 나와 그를 포함한 것이니까 시상이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처음에는 내가 인식 주체, 그 다음 3년에서는 그가 인식의 주체였는데 우리로 통합되었으니까 시상이 확대된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1년에서는 내가 인식의 주체였고 일방적인 주체였죠. 3년에서도 그가 인식의 주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서는 인식이 상호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는 상호간의 인식. 그래서 1년은 일방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일방적으로 인식의 주체였다면 3년에서는 그가 나를 인식하는 거니까 그가 일방적 주체 인식이었다면 4년에서는 인식의 주체와 객체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상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법을 볼까요? 멋마하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종결어미의 반복이 있네요. 평서형 종결어미죠. 이 평서형 종결어미는 단정적 어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3, 4연에도 평서형 종결어미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또 뭐도 있나요? 불러다 오라는 명령 어미를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고 있네요. 또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죠.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점층적 시상전개 있었죠. 나, 그, 우리로 인식의 대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니까 점층적 시상전개라 할 수 있고, 유산 통사구조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모두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 시어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부정과 긍정의 대립인데 하나의 몸짓은 부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긍정적인 것이고요. 또 꽃이 되었다는 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조응하는 시어가 꽃, 그 다음에 또 무엇, 그 다음 눈짓이 같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시어가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가서 작품 정리를 보시면 자유시 서정시고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시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화자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도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사연에서는 우리들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진정한 관계 맺음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점층적 시상 전개 이야기했고요. 이름 부르기라는 명명행위,
이것은 일상적 행위죠. 일상적 행위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고요. 유수한 통사구조의 반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소망하는 시다. 처음에는 인식의 주체가 나였고, 그 다음에는 그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였다. 그래서 시상이 점층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존재 본질에 대한 희망을 다루는 시였다. 자, 이 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